접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동산 작업 대출로 유인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났고 본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표심 잡기가 한창입니다. 기장군 막판 유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사전투표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선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2016년보다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이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전국 평균 아래였지만 부산 역시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선에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2016년보다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요. 여야에선 모두 심판론을 내걸면서 표심이 결집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부산의 사전투표율 열기, 본투표에도 이어질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29.57%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총선인 2020년 21대 총선 25.52%와 비교해 4.05%포인트 올랐고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된 2016년 20대 총선과 비교해선 2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금정구가 32.12%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동구가 31.97%로 뒤를 이었습니다. 도농 복합 지역으로 대규모 신도시가 포함된 강서구, 기장구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사전 투표율 부산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 강서구는 28%, 기장구는 26.59%로 지역 내에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1대 총선에 이어 올해 역시 원도심 지역 사전투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서구와 동구, 영도구, 중구 지역 투표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여야에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봤고 국민의힘에선 보수층이 결집했고 중도층의 호응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여든 야든 심판이라는 것을 내걸었기 때문에 조금 그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심리를 자극한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노력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한 측면도 있긴 있고요. 또 사전투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전투표율이 제도 도입된 어떤 취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국민들이 상당히 투표하는데 좀 편의성을 좀 제고한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좀 이렇게 이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점에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취지에 있어서는 좀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투표율이 저조했던 20대 총선 부산 지역 최종 투표율은 55.4%로 전국 평균 아래였습니다. 직전 투표율은 67.7%, 전국 평균을 넘어섰는데 사전 투표 열기가 본 투표로 이어져 70%를 넘어설 수 있을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여야 후보들 선거 당일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났고 본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표심 잡기가 한창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기장군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후보는 8일 곰내터널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최 후보는 기장군은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투자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장군에 아직까지 도시철도가 없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자신이 기장을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장군 변화의 대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 최태경이
기존의 낡은 틀, 기존의 기특권, 특권, 기상정치를 해결하고 주민 밀착 채택용만이 실력과 능력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는 곰내터널 입구에서 지역 군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차량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정 후보는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의정활동에 더해 매주 지역에 내려와 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귀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 정관선 예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힘있는 재선 의원이 돼 정관선 시대를 열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작년 7월 20일 정관선 예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8월 중에 정관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정동만이 다시 한번 힘있는 재선 의원이 돼서 정관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는 10일 기장군 유권자 14만 6,400여 명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총선 후보들이 8일 부산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항상 부산에 마음을 다했다며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 부울경 메가시티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와 유심을 팔아넘겨 10억 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동산 작업대출을 빙자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했는데요.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사무실 책상 위에 수십여 대의 휴대전화기가 널려 있습니다. 차량에도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 범죄 목록이 담긴 외장 하드가 발견됩니다.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을 팔아넘긴 총책 A씨 등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매매가 되지 않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속여 관련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일당은 휴대전화와 유심을 개통해 팔아넘긴 뒤 잠적했고 대출이 나오기만 기다리던 한 자영업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들이 전화를 잘 받아야 된다고 개통을 해달라고 해서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저희한테 돌려준다고 했었거든요. 몇 명이 더 부족해가 그렇다, 누가 탈락돼서 그렇다, 뭐가 안 돼서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는 돈 때문에 저희 신랑이 자살을 한 거죠.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영세 자영업자 300여 명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유심 890여 대를 개통했습니다. 휴대전화는 원가보다 30만 원 싸게, 유심은 한 개당 10만 원의 작물업자에게 넘어가 국내와 해외에 판매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 지원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 수익만 15억여 원. 피해자들은 대출금이 곧 나올 예정이라는 A씨의 말에 속아 휴대전화 기기값은 물론 이용 요금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이 말했던 부동산 작업 대출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못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부동산 작업 대출을 빌미로 대출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작업 대출 자체가 사기 범죄입니다. 그래서 선뜻 신고를 못한 겁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명의를 제공하거나 다른 이들을 일당에게 소개해준 영세 자영업자 70여 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에어부산 전략커뮤니케이션실 폐지를 비판했던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대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가덕 신공항 거점 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4일 에어부산 대표와 면담을 가지고 전략 커뮤니케이션실 폐지가 시민소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소통 강화를 위한 명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았고 해명을 듣는 수준에 그쳤다며 에어부산 대표가 시민 우려를 불식하지 못할 경우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영주 고가교 치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치마가 발생한 곳은 북항 재개발 사업 배후도로 건설공사 구간으로 도로 치마로 단차가 발생한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8일 새벽 4시쯤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빌라 거주자 70대 남편이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70대 부인 B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함께 거주하던 손녀인 10대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고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가 어깨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폭발이 발생한 차량과 주변에 있던 차량 등 3대가 파손돼 소방처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켜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 실려있던 캠핑용 LPG 가스통 밸브가 3분의 1가량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50일이 지나면서 전국 대학병원들이 병상 축소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부산 지역 대학병원의 입원 환자 수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급감해 현재 500에서 6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 일부 중견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수가 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종합병원인 온종합병원은 지난 3월 하순부터 입원 환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평균 재원 환자 수가 390명에서 올해 3월 현재 45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의 사태 이후 수술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 지난 3월과 비교해 79%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시내 방음터널 4곳의 시설 소재를 가연성 소재에서 방제 성능이 개선된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재가 교체된 곳은 영도 고가교와 화명 고가교, 장전 지하차도, 와석 지하차도 등 4곳입니다. 시는 또 방음터널 안에서 운전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계단과 사다리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일본내염주의보가 발령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내염주의보는 그해 최초로 일본내염 매개모기가 채집되면 발령되는데 올해 3월 28일 전남 완도군과 제주시에서 일본내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내염은 일본내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임상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는 급성내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모기 물림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피제 등 모기 회피용품을 사용하고 외출 시 밝은색 긴 바지를 착용해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의료원 장애인 치과 진료가 주 1일에서 5일로 확대됩니다. 시는 장애인 치과 진료 확대를 위해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치과 의사 등 인력 4명을 확충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료원 장애인 치과센터는 장애인 구강질환 진료와 전신마취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고난도 치과 진료를 비롯해 구강검진 사업 및 장애인 구강진료 시행계획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 구청장을 거치면서 지역 문제나 해결 방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구 동구를 이번에 부산의 중심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서구 동구가 부산의 중심이 되려면 먼저 인구와 주거, 일자리, 교육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한때 서구 동구 인구가 62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미래 첨단 산업, 남항의 선박 거래소 등 금융 산업, 그리고 공동시장 현대화에서 고부가가치 수산물 산업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들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롭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합니다. 적정 규모의 고도 제한 해제를 통해 테라스 하우스,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택들이 들어서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고, 경남고 등 과거 명문고도 부활시켜야 됩니다. 교육 때문에 서구 동구에 이사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잘 준비된 최용욱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어땠습니까? 무능과 무도 함의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 바탕에 경제, 외교, 안보 모두 비상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라 바로 잡아 주십시오.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예, 부산 서구와 동구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입니다. 과거 부산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으로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 원도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항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교통 환경, 교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이 원활하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지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복도로 고도 제한을 통해 해제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 부분입니다. 송도선을 신설해서 현 자갈치역에서부터 공동어시장, 송도해수욕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 지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부산진역, 문현역 간의 도시철도 지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에서 광안리, 해운대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해외 유명 학교의 분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